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정말 궁금했는데요, 교수님. 예,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달 30일에 보도한 내용이죠. 북한이 평양 외곽에 있는 산음동의 한 대형 무기 공장에서 액체 연료를 쓰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제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핵화가 논의 중인 이 시기에 미사일을 제조 중이다. 이게 사실일까라는 의문부터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전문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미국의 언론들이 그렇게 트럼프 정부에 호의적이진 않은데요. 예. 이 정보에 대한 이제 보도인데 어제 백악관 분위기는 일단 정보에는 대응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음, 근데 지금 그 북한은 지난 4월 달에 당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병진 노선을 폐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핵무력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결속한다고 한다는 게 이제 종료한다는 얘기고, 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경제건설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라면은 당의 노선에 위배되는 행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 자기 주장을 뒤엎는 그런 이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정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북한이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음, 북한이 당의 결정까지 위배하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네. 네,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은 인공위성을 쏘기 위한 로켓을 개발할 가능성 이거는 아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인공위성을 어쨌든 위한 것이다.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공정을 지금 한다는 것은 자기 논리에도 위반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보도된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김정은이 미사일을 그렇게 개발하는 거는 김정은이 사기치는 게 아니다. 미국 정책의 실패다.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를 공격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 용도로 아마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걸 의도하는 그런 언론의 음, 입장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우리 중에도 놀라신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런 가운데 북미 외교수장이 내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RF, 그러니까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합니다. 북미 간의 비공식 회담을 갖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는데 어찌 보십니까? 뭐 작년에도 ALF에서 서로 이제 만나긴 만났었습니다. 네. 그 고노다로 외상하고 그 리용호 외상이 이제 서로 만나고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예.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이제 분위기가 좀 더 그 대화로 나가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작년 이맘때는 북한이 가장 많은 미사일을 쏠 때였고 음. 또 일본 상공으로 중거리 미사일까지 쏴 올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네네.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도발을 중단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아마 북일 간에 서로 만나게 될 경우에는 그저 그냥 그 지나치는 대화가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진지한 그런 제안들이 오갈 가능성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작년과는 다른 만남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피 대상이었잖아요. 네, 그러겠죠. 예. 작년에는 뭐 계속 도발 중이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 지금 일본은 북한과 어떻게든 대화 채널을 열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은 일본도 그동안 저 북한을 비난을 해왔지만 네. 비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죠. 아베 정부가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네네. 그것은 말로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지만 해결되잖아요. 북한이 계속 거부를 했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또 북한 입장도 아베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그런 일본과의 관계까지 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북한의 외교 정책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지만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음. 위해서는 자기들은 항상 노력해 왔다. 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이 과연 무엇을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어, 외상 간의 대화에도 상당히 비중이 실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음. 자, 한편 이번 ARF에서 이제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좀 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CVID 그러니까 다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걸 다시 명기하지 않겠느냐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북미 합의문도 그렇고 또 우리의 판문점 선언도 그렇고요. 예. CVID가 아니라 그냥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로 합의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CVID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네. 그건 이제 북미 합의나 남북 합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음. 그것은 이제 지금의 관계를 깨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CVID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이다. 네. 다만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북한에게 어떤 압박을 주기 위한 용도로서 네. 직접적으로는 그런 얘기하지 않지만 우회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오갈 수 있을 것이다. 네네, 그렇죠. 예. 네.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 이야기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노동신문 논조도 그렇고요. 네. 뭐, 공식, 비공식 또 여러 가지 뭐 비중이 있든 없든 간에 북한의 매체가 하는 이야기는 네. 자기들은 솔선수범해서 핵 실험장이라든가 네. 발사대라든가 이런 걸 지금 폐기 작업을 이미 했고 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체제라든가 관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없지 않느냐.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리용호 회장이 이번에 이제 ARF에 참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그런 두 가지 요구, 즉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로 가는 것, 그다음에 북미 관계를 개선하면서 국가가 정상화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주장, 그리고 관계 개선 이런 것들 얘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번 ARF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발걸음이 뭐가 될지가 좀 결정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15주기 추모식을 위해서 북한 금강산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현 회장이 북한 땅을 밟는 게 2014년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경협과 관련한 어떤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아무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음, 지난 4년간이 어쨌든 북한의 도발이 이제 가장 극심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예, 이제 그동안 방문을 못 했었고요. 네네, 또 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방문을 좀 자제를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대화국면에서 북한은 계속적으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한 재개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게 지난 7월 31일자 북한 노동신문 논설에서도 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음,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왜 음, 못하느냐, 이제 이런 불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네, 지금 이미 통일부 차관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금강산에서 곧 이산가족 상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때문에 이제 시설 점검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 그 아마 현정은 회장의 방문도 추모식만이 아니라 가서 아마 시설을 둘러보고 앞으로 음. 어떻게 현대아산이 이걸 준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중요한 방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뭔가 좀 문을 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가운데 미 국무장관 개성공단의 폐쇄 또 금강산 관광 중단 여전히 지지한다라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이 ARF를 앞두고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의 압박을 좀 진행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미 간에도 앞으로 조율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 저희나 남북 관계 같은 경우나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게든 판문점 선언 이후에 예, 북한과의 관계를 빨리 개선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겠죠. 근데 네, 이제 미국은 또 그와 다른 것이 미국이 좀 더 큰 카드를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제재를 해야만 뭔가 큰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한미 간에는 앞으로 계속 이견이 좀 조율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음,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미국의 입장이 이러니까 우리가 좀 포기하겠다라든가 그런 음. 생각을 가질 게 아니고, 과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걸 풀어나갈 수 있는지 아마 끊임없이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해나갈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평화의 네, 움직임 사실 우리가 운전석에 앉으면서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일 ARF 열리고 나서 또 중요한 이야기들 교수님 연결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